안녕하세요 여러분, 뿔랑꼬능입니다. 와, 하늘이 이제 가을 하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에이토스2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고! 에이토스2를 지금 현재 타고 계신데요. 얼만큼 타셨나요? 필드 라이딩 약 1050km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어 라이딩으로 현재 피팅 맞춘다고 조금 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나요? 에이토스2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으니까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고! 고! Feels like I'm insane. I'm afraid to change the pictures that I frame. 번개까지님은 자전거 고를 때 어떤 걸 우선시 여기나요? 아무래도 최우선적으로 보는 건 목적성이겠죠. 근데 그 목적성은 뭐 이미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자전거들마다 다 있으니까 그 외에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브랜드 파워,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무래도 안정성, 안정성에 좀 많은 가치를 두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활용성,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브랜드 신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저희가 오래 탔고, 그리고 뭐 AS나 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코로나 시즌에는 뭐 모든 브랜드들이 다 부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탈 때 불편하거나 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현재 레이스에 있어서 가장 스폰서십을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스페셜라이즈드는 합격!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자전거 안정성이라고 하면 고속 안정성, 저속 안정성,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속도상에서 자전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거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라이더가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처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자전거가 따라주는 걸 저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토스 1 같은 경우에는 경량 프레임이었고요. 이번에 에이토스 2도 마찬가지로 경량의 컨셉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속 안정성, 고속 안정성 둘 다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서부를 라이딩하면서 느낀 게 저속 안정성도 굉장히 탁월했고, 고속 안정성도 다른 경량 프레임들에 비해서 제가 경량 프레임을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제가 타본 프레임들 중에서는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이건 경량 프레임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중 라이딩도 많았고, 급커브, 그리고 급경사 다운힐, 급경사 업힐, 이런 도로의 변화가, 도로 컨디션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것도 많았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라이딩하고자 하는 방향, 제가 라이딩하고자 하는 속도를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자전거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히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토스2는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제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량 프레임이라는 고정관념? 그런 걸 아예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전거이기도 하고요. 합격!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고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스택이 좀 올라오고 비비 위치가 낮아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전작은 제가 안 타봤지만 크록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록스도 굉장히 안정적인 자전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더 안정적이어졌습니다. 헤드셋을 정비를 한다고 한번 샵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헤드셋을 열어보니까 스티어러 튜브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에이토스2가 직발이라고 하나요? 약간 속도가 올라갔을 때 자전거가 바닥에 깔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타막 거, 요게 에이토스 거. 활용성을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라이더들이 항상 라이딩을 하는데
뭐 그란폰도만 라이딩을 하시거나 뭐 MCT로 대표되는 레이싱만을 위한 라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뭐 투어만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전거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한번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의 활용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이토스2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mm까지 타이어가 꽂히고 그리고 이제 휠 베이스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으로요. 예, 그래서 타이어를 바꾼다든지 뭐 컴포넌트를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속도를 노릴 수 있다든지 휠셋을 바꿔서 자전거 자체의 그 성향을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성 측면에서도 저는 합격! 에이토스 2는 상당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가벼워서 장점이다. 아무래도 어필이 유리하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장비를 달았을 때 절대적으로 1kg이 가볍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셋이나 다른 장비를 달 때도 무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가시죠. 자, 가벼운 거 자랑. 아니 괜찮아요. 저 자랑. 부러워서 자, 빨리 싫어요. 들어보십시오. 가볍다. 한 손으로도 저 어깨 한자인데 한 손으로도 오. 지금 저 따라 하시는 겁니까? 예? 자, 가볍다. 자, 이렇게 들고 1시간도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허이. 번개까지님과 이 에이토스 2와 오능이 이거 타막 SL8 한번 바꿔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속도 붙는 구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토스 2랑 타막 SL8이랑 바꿔서 한번 타봤는데 어떻게 다른 점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에이토스2가 그 35에서 38km 정도까지는 약간 속도가 도달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확실히 에이토스2가 지금 여기에 에어로 세팅이 아닌 것도 있고 피니스트 CLX3 로우림에 가까운 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41, 2 넘어가니까 타막이 약간 낮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향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성, 그래블 코스에서 좀 힘을 줘서 넘어가 봤는데 확실히 부드러움, 그리고 이제 라이더의 피로도를 생각을 한다면 에이토스2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확실히 타막은 레이싱 바이크의 컨셉을 둔 만큼 확실히 그 목적이 부합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라이더의 힘을 속도로, 추진력으로 바꾸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에이토스2는 제가 느끼기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전체고 자전거 라이딩의 즐거움, 그런 걸 느끼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라이더를 도와주는, 라이더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토스2를 엔듀어런스 성향이 가미된 경량 레이스 머신에 전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순수한 엔듀어런스 자전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 포크 각이 바뀐 거랑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크, 스티어러 튜브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이게 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듀어런스 성향을 띠고 있지만 레이스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팩에 숨어 있다가 내가 중요한 순간에 딱 하고 때리기에는 충분한, 오직 레이스만 즐긴다면 타막이 더 낫겠지만 두루두루 여러 장르에서 활용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함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타막 SL8, 루베 SL8, 크럭스, 그리고 에이토스2를 4대를 전부 다 타봤는데요. 아무래도 타막 SL8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 레이스 머신, 스피드, 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베 같은 경우에는 초장거리의 황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럭스는 말 그대로 그래블 자전거, 그래블 레이싱 머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에이토스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 라이더의 테크닉을 잘 살릴 수 있는, 테크닉의 정점에 있는 자전거,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자전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라이딩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세팅에 대한 테크닉, 코스 라인을 읽는 테크닉,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테크닉을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되고요. 라이더의 캐파가 이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워, 점수, 속도, 에어로 자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이더의 숙련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자전거입니다. 에이토스 헤드 튜브가 길어졌습니다. 요거 길어졌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게 길어지면 자세가 높아지니까 더 느려지는 거 아니냐, 뭐 혹은 너무 편해지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게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느려진다거나 레이스에 불리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더 많아져서 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앞부분이 단단하고 뒷부분이 부드러운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댄싱을 쳐서 인터벌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약간 앉은 상태에서 힘을 쓸 때는 편안함?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전거가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 정도를 라이딩을 에이토스2로 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자전거를 추천할 수 있는가, 혹은 네가 돈을 주고 살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타막보다는 에이토스2를 더 추천하고 더 구매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기변을 한다면 에이토스2 거의 최상위권에 순위를 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자전거 문화가 다른 여러 자전거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레이싱 바이크가 아닌 자전거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전 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토종주 혹은 뭐 브레베, 그리고 뭐 친구들과 떠나는 투어 여행,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자전거 라이프가 꼭 레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놓기에는 어떻게 보면 에이토스2 같은 이런 다재다능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는 이런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낭만 올인, 이런 느낌입니다. 하이 퍼포먼스를 가진 낭만. 어떻게 보면 이 에이토스2가 만약 콤프나 프로나 익스퍼트 뭐 이런 모델들이 있다면 자전거 입문할 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S웍 에이토스2라면 약간 내가 내 라이딩 성향이 확고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전거를 세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전거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합니다. 마치 진짜 지금 자전거 세팅 상태여도 제 마음을 잃는 듯한 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쪽으로 진짜 물 흐르듯이 막 흘러가거든요. 자전거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에이토스2를 추천한다면 타막보다,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타막보다 더 높은 추천 순위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막, 에이토스, 루베 모두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시승 자전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토스2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시승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승해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오해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해.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거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바이.